안녕하세요. 바람처럼 TV입니다. 우리나라 언론들을 보게 되면 이게 약간 뭐 이렇게 좌측으로 기울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야, 이거 완전히 빨갛게 물들었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뭐, 비근한 예로는 이제 중앙선관위 관련해서 이제 애국 시민들이 강남역에서 뭐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막 행진을 하는데 그게 언론에는 한 줄도 안 나와요. 그리고 무슨 대진년인가 뭔가 하는 애들이 뭐 어디 몇 명 안 모여가지고 뭐 그 낭독문 같은 거 읽고 걔네들 뭐 활동하는 거는 막 클로즈업까지 돼가지고 뭐 대서특필이 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보면서 아니 도대체 이게 나라가 어찌 돌아가는 거고 언론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거저거 좀 살펴보고 얻은 제 개인적인 어떤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0년 8월 5일부터 12일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당시 문화공보부 장관이었던 박지원이 46개 언론사의 사장단을 이끌고 북한을 가게 됩니다. 근데 조선하고 동아는 그래도 눈치 빠르게 좀 빠졌어요. 그나마 다행으로. 그런데 이렇게 갔던 사장님들이 뭐 낮에는 공식적인 일정을 하고 저녁에 밥 먹고 방으로 들어가면 그냥 잠만 잤을까. 근데 우리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 북한에 기쁨조라는 것이 있고 그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가끔가다 이제 전설처럼 들리는 뭐 방으로 안 들여보내 주려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방에 못 들어가면 나 끌려가서 사형당한다. 아니면 추울 때는 나 들어가서 잠깐 몸만 녹이겠다.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해서 방으로 들어가면 이제 거의 게임 끝난 거죠. 예. 뭐 이때 갔던 언론사 사장님들은 워낙에 점잖은 분들이니까 뭐 그런 일은 없었겠지만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종종 듣곤 하죠. 근데 제가 이제 찾다 보니까 재밌는 거를 찾게 됐어요. 그 초밥 하나 잘 말아서 북한에서 이제 김정일 요리사로 13년이나 이제 북한 생활을 했던 후지모토 겐지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 기쁨조라는 거는 김일성이 자기를 위해서 만든 조직이 아니라 김일성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김정일이 만들었다. 이런 걸 써놓습니다. 정말 김정일도 난놈입니다. 그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자기 아버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근데 그렇구나 그랬는데 또 이런 글귀가 보이는 거예요. 김정일이 파티를 열면 간부들이 만지고 관계를 맺어도 물론 어떤 간땡이 부은 군 간부가 김정일 보는 앞에서 그걸 하겠습니까? 이제 연회장이 있고 거기가 크면 구석구석에 이제 좀 안 보이는 공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와, 이 관계를 맺어 그날만큼 용서를 해준다고 한다. 야, 이거 굉장하죠? 아마 우리나라 언론사 사장님들은 굉장히 점잖은 분들이라 별일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 일 없었겠죠. 아무 일 없었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되게 재밌어요. 과거를 캐다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전두환 이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당선이 되자마자 힘껏 또 한번 빨아주죠. 그리고 나서 미국을 방문하니까 본인이 그때 이제
한인회 회장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자기가 나서서 교포단체를 결성을 해서 뭐 환영 준비회를 구성하기도 하고 열렬히 환영을 해주죠. 그리고 또 5.18에 대해서 5.18은 영웅적 결단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파인가? 내가 지금 뭔가 착각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예. 참 재밌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그 자기 관리의 화신이고 굉장히 감각이 젊다고 느끼는 거는, 예, 이렇게 또 30대 젊은이하고도 굉장히 교류를 잘합니다. 대체 얼마나 이 교류가 잘 되고 서로를 잘 알게 되면 이런 따뜻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지, 아, 진짜 부러운데요. 예. 그리고 또 이런 조성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죠. 전화도 자주 하고 똑똑한 친구고, 예, 당시에 요 이제 기사가 나올 당시에는 이제 제보자 관련해서 좀 시끌시끌한 때라 또 이렇게 사건과 관련된 대안이 전혀 없을 때 또 이렇게 지켜주기까지 합니다. 아, 멋있어 아주. 야, 자기 관리도 잘하고. 그러니까 또 조성은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존경하게 된 것과 뭐 어쩌고저쩌고 또 힘껏 또 서로 한 번씩 빨아줍니다. 이렇게. 부럽습니다 아주. 예. 그리고 또 이분 과거가 또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 이렇게 또 이 영화배우하고도 또 비밀 동거도 하시고, 야, 그러니까 해볼 거는 진짜 다 해보고, 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일개 한인회 회장을 하다가 우리나라 정치권에도 발을 들이고, 장관에 30대하고 이렇게 교류도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이렇게 국정조사 하는데 이렇게 깊은 또 꿀잠도 자고, 또 와중에 또 이런 기사들도 나오더라고요. 성병 대리 처방. 와, 세상에. 근데 이제 별로 반응이 없으니까 후속 기사가 나오는데, 후속 기사를 보게 되니까 뭐 우리를 민사로만 걸지 말고 형사로 걸어라. 다 까자. 이제 이 프리덤 앤 라이프라는 언론사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 이 기사에 대해서 뭐 민사로 건 거 외에는, 한번 걸어서 뭐 저기 한 거 외에는 제재가 없어서 뭐 사실상 인정한 거 아니냐. 이 갈갈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면발이죠. 예. 30대 젊은이하고도 그렇게 교류가 잘 되고 마음이 서로 잘 통하고, 와, 여러 가지로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여러 가지로 대단한 사람이야. 여튼 제가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말 두 번째로 우리나라를 망친 일 중에서 두 번째로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박지원이 2000년 8월 5일부터 12일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언론사 사장단을 이끌고 방북한 곳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이러니 우리나라 언론이 정상일 수가 없죠. 정말 반드시, 예, 나중에 정말 우리가 북한하고 뭐 통일이 되든지 어떻게 하든지 북한 정보부의 자료를 빼와서라도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재조사를 하고, 예, 이 박지원 같은 사람은 가중처벌을 해서라도, 이거 사실 이거 거의 여적죄잖아요. 이 사장단들이 이 일정을 마치고 남쪽으로 이제 가려고 그럴 때 쓱 지나가면서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겁났을까요? 내려와서 처신 잘하시오. 안 그러면
남한 사람들 전체가 응? 덱들 비디오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정말 와 얼마나 겁났을까. 그런데 또 이제는 북한이 또 박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박 원장 뭐 우리 비디오 테이프 좀 하나 흘려줄까? 이러면 이 박지원은 여적죄로 걸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적죄는 뭐 처벌이 한 가지라면서요. 사형. 또 이제 그런 말 이렇게 한번 쓱 흘려주면 이 남쪽에서 또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북한을 위해서 정말 반드시 처벌해야 되는 인간 중에 하나입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